화려한 겉모습, 숨막히는 현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참 잘나가는 인생이었죠. 서울 한복판 대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 동창회나 친척 모임에 나가면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소개했다. 모두가 그의 화려한 겉모습만을 보았다. 성공한 직장인, 능력 있는 사위. 그러나 그 포장지 속에는 숨막히는 현실이 철저히 감춰져 있었다. 결혼 후 민수는 아내의 집, 그러니까 처가에서 살게 되었다. 아내가 잠깐만 있다가 독립하자는 말에 순진하게 믿었지만 그것은 지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었다. 결혼 한 달 후 민수의 일상은 180도 바뀌었다. 아침마다 장모님의 요구가 출근길을 가로막았다. 민수 씨, 이거 쓰레기 좀 버리고 가. 차에 김치 좀 실어놔. 이거 친정에 갖다 줘야 하거든. 민수는 웃으며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부탁은 매일, 그리고 더 큰 요구로 늘어났다.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민수 씨, 집 앞 마트에서 쌀 좀 사와. 아, 거기 그릇장 좀 옮겨줄래? 무거워서 내가 못하겠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지쳐 돌아왔는데 집에서도 또 다른 노동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아내였다. 결혼 전에는 언제나 그의 편이었던 아내가 결혼 후 완전히 달라졌다. 장모님 옆에서 늘 민수를 견제하고 때로는 무시했다. 당신 좀만 더 도와드리면 안 돼. 엄마 혼자 힘드셔. 우리 집에 사는 동안은 그냥 맞춰줘.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 말 속에는 민수가 이 집안의 외부인이라는 차가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민수는 그 순간부터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남편이 아니라 단지 머슴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럼에도 민수는 참았다. 아직 아내를 사랑했고 장모님께 잘 보이면 언젠가는 인정받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날이 갈수록 바보 같은 착각으로 변해갔다. 장모님은 민수를 대놓고 부려먹기 시작했다. 출근 준비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말을 꺼냈다. 민수 씨, 어제 반찬통 안 씻었더라? 출근 전에 씻고 가. 퇴근은 몇 시에 해? 아, 그럼 병원 좀 들렀다 와. 약 타올 거 있어. 회사 일도 벅찬데 집안일까지 떠안으니 쉴 틈조차 없었다. 밤늦게 누워도 내일은 또 어떤 심부름을 해야 하나라는 불안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장 참기 힘든 것은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였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장모님은 늘 민수를 무시하듯 말했다. 민수 씨, 그거 말고 이거 좀 가져와. 아이고, 우리 사위는 손이 느리네. 아내와 처남, 처제는 그 말을 듣고 킥킥대며 웃었다. 민수는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대체 뭐지? 돈은 내가 벌어오는데 왜 이 집에서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까? 아이러니하게도 밖에서는 여전히 잘 나가는 사위로 불렸다. 민수는 처가에서 살면서 편하겠다. 장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연봉도 높고 사위 사랑받는 거 아니야?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속은 무너져 내렸다. 남들이 보는 제 모습은 성공한 사위였지만 실제 삶은 집안의 머슴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날들이 쌓이면서 민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피로와 분노가 커져갔다. 그리고 서서히 깨달았다. 이대로라면 영원히 이 집의 노예로 살다 끝나겠구나. 그 두려움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불씨가 되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진짜 지옥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기 전까지는요. 2장. 뒤에서 들은 진실. 그날 밤 민수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왔다. 시간은 밤 10시를 훌쩍 넘겼다. 지쳐서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처남, 처제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민수는 방해가 될까 조용히 신발을 벗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이름이 불쑥 흘러나왔다. 아휴, 민수는 참 돈은 잘 벌어오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몰라. 장모님의 목소리였다. 민수는 걸음을 멈췄다. 무심코 듣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뭔가 깨름칙한 기분이 스쳐 지나갔다. 장모님의 말은 이어졌다. 솔직히 사위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다른 집 같으면 체면 때문에라도 못할 텐데 민수는 고분고분하잖아. 딱 보니까 우리 손바닥 아니야. 순간 민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바닥 아니라니? 아내의 목소리가 곧 이어졌다. 맞아요, 엄마. 솔직히 민수는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회사에서 돈 좀 벌어온다고 잘난 줄 아는데 사실 우리 집 없으면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하죠. 처남과 처제가 킥킥대며 웃었다. 형 진짜 순하다니까. 우리 집 머슴이지 뭐. 그러게 돈 버는 노예지. 하하. 그 말들이 민수의 귀를 칼처럼 파고들었다. 노예, 머슴? 자신이 지금까지 참아온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싸 안으려 했던 것은 결국 그들의 눈에는 단순한 부려먹을 사람일 뿐이었나. 민수는 거실 불빛 사이로 그들의 얼굴을 지켜봤다. 웃음소리,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유일하게 빠져있는 자신의 존재.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마치 방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차갑고 답답한 공기가 그를 짓눌렀다. 잠시 후 장모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어쨌든 민수는 평생 우리 손바닥 아니야. 그렇게 돈만 벌어오면 돼. 집은 우리 집, 가족도 우리 집. 제가 감히 어디 가겠어? 그 말에 모두가 다시 한번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민수의 눈앞이 번쩍했다.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목이 타들어가고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는 그대로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휘몰아쳤다. 내가 뭐라고 했지? 가족이라서 참아야 한다고. 이게 가족이야? 나를 사람으로 보긴 하는 거야?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울고 싶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멈출 수 없었다. 민수는 거울을 바라봤다. 붉게 충혈된 눈, 지친 얼굴, 그리고 속삭였다. 민수야, 너는 지금 노예야. 돈 버는 노예. 그 말이 내뱉어지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 준비를 했다. 장모님은 여전히 명령을 내렸고 아내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인생을 이대로 빼앗길 수는 없다. 그날 이후 그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방에 틀어박혀 책과 노트북을 붙잡았다. 투자 서적, 경제 기사, 차트, 데이터.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하지만 눈앞에서 장모와 아내가 자신을 비웃던 그 장면이 매일 밤마다 그의 머릿속을 때렸다. 그 굴욕이 그의 몸을 지탱하는 연료가 되었다. 민수는 점점 변해갔다. 장모님이 무슨 심부름을 시켜도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웃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라졌다. 처가 식구들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에게 그는 여전히 고분고분한 사위, 집안 머슴일 뿐이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복수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3장. 복수의 불씨. 그날 이후로 민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낮에는 여전히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고 퇴근하면 장모님의 끝없는 요구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저녁 식탁에서도 그들의 조롱을 삼키며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게 달라졌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노트북을 켜고 책상 위에는
경제 서적과 투자 관련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잠을 줄이고 숨을 죽이고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웠다. 차트는 복잡했고 경제 기사들은 암호처럼 보였다. 캔들 차트, PER, ROE,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귀에 아직도 생생히 맴도는 장모와 아내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민수는 돈 버는 노예지. 우리 손바닥 안에서 못 벗어나. 그 조롱이 민수의 심장을 찔렀다. 그리고 매번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책장을 넘겼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도 손가락이 떨려도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민수는 작은 시도를 시작했다. 적금을 깨서 모은 돈 일부를 주식 계좌에 넣었다. 처음엔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며 식은땀이 났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하지만 며칠 뒤 첫 수익이 났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2만 원. 고작 2만 원이었지만 그건 그에게 새로운 세상의 신호였다. 그래,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날 밤 민수는 소리 없는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돈을 키워서 반드시 이 집을 벗어나겠다. 그 뒤로 그의 생활은 철저한 이중 인생이 되었다. 아침에는 장모님의 명령에 따라 시장을 다녀왔고 저녁에는 처남의 심부름으로 술을 사오기도 했다. 겉으로는 늘 네 알겠습니다 하고 웃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했다.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면서도 휴대폰으로 코스피 지수를 확인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경제 기사를 읽었고 화장실에서도 투자 강의 영상을 들었다. 장모님은 민수가 여전히 순한 사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내도 그가 아직도 자신들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착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몰랐다. 그가 이미 조용히 발톱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성과들이 쌓여갔다. 주식에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벌었고 그 돈으로 다시 더 큰 종목에 투자했다. 우연히 투자한 코인이 단기간에 2배가 오르기도 했다. 그는 환호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히 웃고 그대로 다시 공부를 이어갔다. 돈은 점점 불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속 자존심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집 안에서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저녁 식탁에서 장모님은 또 말했다. 민수 씨, 내일은 일찍 들어와. 친척들이 오니까 운전 좀 해줘야 해. 아내도 거들었다. 여보, 좀 피곤해도 해야지. 가족이잖아.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지금은 내가 가족이라 하지. 하지만 곧 너희가 날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투자는 점점 본격화되었다. 민수는 더 이상 재테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건 그에게 복수였고 탈출구였다. 퇴근 후 새벽 2시까지 공부하다가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출근했다. 몸은 지쳐갔지만 이상하게도 견딜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불이 붙었으니까. 자신을 비웃던 그들의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태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은 그를 전혀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작은 주식 하나가 대박이 났다. 그는 한 번에 수천만 원을 벌었다. 손이 떨렸다. 계좌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며 눈물이 고였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날 밤 민수는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민수야,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는 곧 주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모든 것을 걸었다. 몸도 시간도 영혼까지도 복수를 위해 불태웠다. 그 불씨는 점점 거대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불은 이 집을 통째로 태워버릴 불길이 될 것이다. 지옥 같은 나날 커지는 분노. 시간은 흘렀다. 민수의 통장 속 숫자는 어느새 억 단위를 향해 가고 있었다. 밤마다 투자 공부를 하고 작은 성공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그는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현실은 여전히 지옥이었다.
장모님은 점점 더 대놓고 그를 부려먹었다. 민수 씨, 세탁기 고장 났으니까 당신이 좀 고쳐봐.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장 보러 가. 내가 피곤해서 못 나가겠어.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억지로 눈을 비비며 새벽 시장을 오갔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했지만 집에 오면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는 더 차가워졌다. 예전에는 그의 손을 잡아주던 그녀가 이제는 장모님의 눈치만 살피며 그를 압박했다. 여보, 왜 그렇게 불만스러운 얼굴이야? 엄마 부탁인데 좀 해드리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우리 집 덕분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베었다. 처남과 처제까지도 그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다. 처남은 친구들을 데려와 거실에서 술판을 벌이고 당당하게 말했다. 형 맥주 좀 더 사와요. 처제는 옆에서 비웃듯 덧붙였다. 형은 진짜 착하다.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네. 역시 우리 집 사위지 뭐. 민수는 그 자리에서 웃는 얼굴을 지었지만 그의 속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밤이 되면 그는 방 안에서 몰래 주먹을 움켜쥐곤 했다. 책상 위에는 성공적인 투자 그래프가 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데도 나를 머슴으로 부른다고, 내가 이렇게 지쳐도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노예 취급한다고. 책장을 넘기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러나 그 분노는 곧 그의 안에서 불타오르는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래 좋아. 더 모욕해라. 더 비웃어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그 순간마다 나는 더 강해진다.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오면 너희를 내 발 아래 무릎 꿇리겠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더욱 철저해졌다. 아침엔 머슴처럼 살았지만 밤엔 전사처럼 공부했다. 그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맑고 차가웠다. 그리고 계좌 속 자산은 점점 더 커져갔다. 하지만 그럴수록 집안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장모님은 그를 아예 집안의 하인 취급하기 시작했다. 민수 씨, 우리 친척들 오니까 차 좀 빌려줘. 이번 추석에 운전은 당신이 다 해야 해. 우리 식구는 피곤하잖아. 민수는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순순히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다. 웃고 있어라, 장모님. 지금은 내가 참는다. 하지만 곧 이 웃음은 당신을 향한 조롱이 될 거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장모님이 대뜸 말했다. 민수 씨, 우리 딸은 참 잘 결혼했지. 이렇게 돈 잘 버는 사위가 있으니까. 근데 말이야, 성격이 너무 물러. 사내 자식이 왜 이렇게 기가 약해? 그 말에 식탁은 웃음바다가 됐다. 아내조차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웃으며 장모님 편에 섰다. 그 순간 민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지금은 약한 척할게. 하지만 곧 너희는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될 거야. 밤이 되면 그는 더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 투자 공부, 차트 분석, 새로운 기회 탐색, 그리고 무엇보다 탈출 계획을 머릿속에 그려나갔다. 집을 나가려면 단순히 돈만 벌어서는 안 된다. 그는 더 확실한 기반,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을 쌓아야 했다. 그리고 언젠가 처가를 뒤돌아보며 당당히 말할 날을 상상했다. 나는 너희의 머슴이 아니다. 나는 너희 위에 서는 사람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안의 분노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커졌다. 하지만 그는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한 사위, 고분고분한 머슴. 그러나 속으로는 그는 이미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지옥이었다. 그러나 그 지옥불 속에서 그는 단련되고 있었다. 분노는 그의 무기가 되었고 굴욕은 그의 방패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제 곧 이 집안에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주인은 바로 그 자신이라는